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지 열흘이 넘었지만 김포, 광화, 연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가운데 방역이 뚫린 게 아니냐, 양돈 농가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두 분의 패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진웅 뉴스원 기자와 정형규 도드람 양돈연구소 대표이자 한국양돈수의사학회 정형규 박사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정진욱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첫 발병이 이제 파주에서 났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포와 강화까지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9곳 정도가 확진 판정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74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하고서 왔거든요. 와서 이제 26일 오후 서울공항 도착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련된 문제였었어요.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일단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17일 날 파주시 연다산동, 그리고 18일 연천군 백항면, 그리고 23일 김포시 통진읍, 24일 파주시 적성면, 같은 날 또 강화군 송해면, 그리고 25일에는 강화군 부름면, 똑같은 26일에 강화군 삼산면과 강화읍, 그리고 오늘까지 강화읍 하전면까지 총 강화군만 5번째, 그래서 9번째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우선 이 사태가 정말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강화군이 지금 완전히 뚫렸지 않았냐는 그런 판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확진이 되면 이제 살처분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반경 한 3km까지 지금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살처분 대상 마리는 한 몇 마리 정도 되죠? 예, 최초에는 그 김포까지만 했어도 농식품부가 상당히 고민을 했었어요. 500m 반경만 할 거냐, 네. 3km까지만 할 거냐. 근데 결국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위해서 3km까지 해서 많은 수가 처분이 됐는데요. 근데 김포 같은 경우도 3,380마리, 그리고 삼산면 같은 경우도 2마리밖에 안 키웠는데 그런 것까지도 아예 다 예방적 살처분했고요. 26일을 기해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5마리 중 1마리꼴로 좀 살처분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41,010마리가 있는데 그 5마리 중 1마리꼴로 이제 살처분하고 있고요. 강화군은 인천의 88.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터지면 강화군, 그러니까 인천 쪽은 완전히 그냥 강화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군에만 지금 38,000 한두가 키워져 있고요. 네. 그리고 경기 26일 기에 경기도, 인천 다 해서 6만여 도 현재 살처분됐습니다. 네. 농민들이 대규모 살처분을 할 경우에는 뭐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족같이 키우는 그런 가축들을 이제 땅에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이제 중점관리 지역에서 계속 확진 판정이 나고 있거든요. 특히 그 김포 같은 경우에는 예찰 조사에서 이제 이렇게 확진 판정이 안 난 상태였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확진 판정이 났거든요. 이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이제 경기 김포시 농가 같은 경우는 20일 날 실시된 돼지 체열 정밀 조사에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음성 판정을 받았었어요. 근데 사흘 만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결국에는 정밀 검사를 이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박병흥 농림축산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이제 정부 세종청사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포 통진읍 양돈 농가에서는 20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 검사 결과 음성은 났지만 결국에는 23일 확진 판정이 내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3일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23일 오전 6시 40분에 어미돼지 4마리가 유산 증상을 보이고 1마리가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폐사했다고 이제 신고를 했고, 결국에는 이 농가가 이제 정밀 검사 후 음성 판정이 사흘 만에 결과가 번복됐는데, 농식품 이게 아니라 돼지 샘플을 뽑아서 조사한 거니까 이 샘플에 개체해서 감염사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또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복기 초기에서는 이 체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양돈수의사학회 정형규 박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먼저 이 첫 발병 이후에 한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9곳의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자, 이 같은 전파 속도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이 전파 속도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빠르게 좀 다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게 전파가 된 것인지 일시에 퍼진 다음에 증상이 지금 나온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전파 속도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지금 현재 발생 농장의 상황을 가지고 전파 속도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공기로 전파돼서 차단이 어렵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제역보다는 좀 더 차단이 쉬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잡히지 않는 걸까요? 이거는 현재는 지금 바이러스는 역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또 다시 어려운 거 한 가지는 특징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구제역과는 다르게 증상이 늦게 나타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잠복기가 현재 3일에서 4일에서 길게는 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퍼진 다음에 상당 부분은 전파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발견이 늦고 이렇게 이번처럼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동시에 전파가 되고 증상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방역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방역이 뚫린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확진 농가에서 2차로 전파된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발생한 건지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재까지는 방역이 뚫렸다고 보기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방역 때 처음 발생하고 파주에서 나왔을 때 저희가 김포 강화를 포함해서 경기도 이북 지역을 저희들이 이염 지역으로 하고 중점 관리 지역으로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는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또 하나는 잠복기가 3주 가까이 됩니다. 지금 잠복기 안에 나타나는 농장들은 발생 순서는 있지만 감염 순서는 어느 농장이 먼저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감염 순서를 서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대가 뚫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힘들고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잠깐 끊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준욱 기자. 이렇게 확산되면서 정부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부는 지난 24일 정오부터 원래는 26일 어제까지 이제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 농장과 축산 관련 종사자 그리고 출입 차량 그리고 축산물 작업장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남북부 등 좀 4개권역의 돼지와 분뇨 반출이 이제 3주 동안 금지되고 그리고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등 주요 수계에 대한 집중 수독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던 양돈 농장 입구에 초소 이제 262개소가 설치됐고 이천, 안성 등 15개 시군에 초소 630개 초소가 추가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자, 현재 확진된 김포, 인천 이렇게 농가에 대한 이제 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뭐 통제가 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역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김포 같은 경우는 살처분을 다 하고 이제 외부 짐승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펜스까지 설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이 차단에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군부대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제 화생방 쪽으로 이제 제독차가 있거든요. 그 제독차를 이용해서 경기 북부 쪽 그리고 강화도까지 해서 방역을 철저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박사님. 아직 안 끊으셨죠? 예. 네. 지금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입니다. 정부에서는 초기에 그 멧돼지 전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환경부 차관이 야생 멧돼지 차단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사님 그 야생 멧돼지의 감염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야생 멧돼지의 경우도 저희가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생 멧돼지의 경우는 북한을 생각을 해서 지금 그쪽을 통해서 보면 야생 멧돼지하고 관련이 있을 거다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생 멧돼지가 직접 살아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는 철책 때문에 희박하고 다만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 쪽에서 죽은 멧돼지의 사체하고 접촉한 야생동물, 모든 야생동물은 이 질병에 걸린 멧돼지의 사체하고 접촉이 되면 몸에 묻어서 질병을 전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있는 멧돼지로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농장하고 접촉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서 현재 환경부와 농림부에서는 멧돼지의 사체를 찾는 작업, 그 다음에 멧돼지의 분변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국방부와 협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결과가 나와 보면 아마 대략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뭐 멧돼지 가능성도 있고 몇 가지 여러 가지 감염 경로를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 말씀대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다면 현재로선 모든 경우의 수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방역은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할까요? 일단 방역의 초점은 현재 이미 알고 있는 발생된 농장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역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곳조차 방역을 못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나누고 중점관리 지역을 나누고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소독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멧돼지나 도축장으로 이 바이러스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멧돼지로 흘러가게 되면 이게 산 속으로 이제 이 질병이 숨게 됩니다. 그러면 멧돼지도 물론 죽게 됩니다만은 약 잠복기 동안 21일 동안에 여기저기 다른 멧돼지를 접촉하고 하면서 저 남쪽까지 퍼져나갈 수 있고 그러면서 다시 집돼지하고 접촉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도축장도 많은 차량들이 접촉하고 바이러스가 혈액에 많이 들어있는데 혈액이 제일 많은 곳이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방어하는, 이 두 가지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양도농가의 걱정과 특히 또 시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조금 안심할 수 있을까라는 게 지금 가장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될까요? 1차로 이 질병의 잠복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복기가 질병에 감염되고 3일에서 22일, 보통 19일에서 21일까지를 최대한으로 보기 때문에 첫 신고됐던 농장이 지난 16일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 다음 주까지가 지나면 큰 틀에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하면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다음 주 초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거는 원래 발생했던 농장에서 2차로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뭐 확산이 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기도하고 인천 강화에 좀 국한돼 있다. 요 정도인데요. 자, 경기도가 뚫리면 걷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서 지금 맡고 있는데 이 지역은 항시 위험 관리 저희가 중점 위험하고 관리 지역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부지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점에서 보면 경기 남부 지역, 특히 이천 지역으로 이게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쪽에는 여러 가지 양돈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남쪽으로 연결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저희가 2차 방어선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 지역을 벗어나면 아마 걷잡을 수 없이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열병이 이제 확산되면서 뭐 조금 뒷 얘기이긴 하지만 자칫 양돈 농가가 붕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접한 중국도 그렇고요. 북한도 지금 평안도 지역은 뭐 돼지가 전멸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경우 이 질병이 발생하기 전 작년 초에 약 4억 3천만 마리의 돼지가 있었는데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많게는 2억 마리 이상이 돼지가 없어졌다. 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시다시피 북한 뉴스에서도 북한 돼지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역 시스템이나 저희들이 맡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또 지금 정부에서 총동원된 상태들을 보고 또 저희가 구제역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본다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잘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현재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연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양돈수의학회 정형규 박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다시 정진욱 기자와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돼지 농가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죠. 우리나라 전체 한 20%가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의 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재명 지사는 24일 날 이제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대한 강도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응하라고 했고요.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분들, 그러니까 그 농가분들도 이런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한 입장이고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축산인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런 축산인들 모임까만 이렇게 하지 말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네. 지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운영비나 소독약품, 매몰 인건비 등 이제 120여 원을 각 시군마다 지원하고 있고요. 인천시도 이제 강화군이 이제 ASF 확진 판정의 남에 따라서 나머지 농가들의 체외 검사 이번 주 내에 이제 다 끝내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또 양돈 농가별로 하루에 이제 2회 이상 소독을 하고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역위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살처분도 진행이 되고 이동도 금지되기 때문에 지금 돼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매 가격은 올랐는데 소매 가격을 올리기 부담스럽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집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돈가스를 이제 아이들 주고 샀는데 네. 원래 2장에 이제 10,000원이면 살 수 있던 거는 이제는 그쪽에서도 가격을 13,00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돈가스 가격만 3,000원 올랐고 25일 기준에서 전국 이제 도매 시장에서 돼지고기 평균값이 경매가격 킬로그램당 이제 5,097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기 전에 16일 경매가보다 킬로그램당 700원 가까이 올랐고요. 전년보다는 22% 오른 가격입니다. 네, 삼겹살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음식이기도 한데 앞으로 삼겹살을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는 그런 걱정이 드네요.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제 막으려면 우리 양돈 농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또 협조가 절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저희가 주의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그 농가 쪽은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왜냐면 본인이 이제 매개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되고 또 일부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 얘기도 한다고요. 관광객들은 이 방역차 뿌리면 차가 빨리 녹이 슬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국민들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돼지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되면 우리들까지도 이제 손해 보는 거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방역에 좀 협조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진욱 기자 끝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현장에 취재를 직접 갔었죠. 그 농민들을 네, 어떻게 직접 만나 보셨나요? 농민들이 처음에는 저희 기자들까지도 되게 상당히 매개체로 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다 옮기는 거다. 당신들도 그 현장 취재를 하면서 확진 농가에서 어쨌든 발을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소나 이런 것도 알려주기 상당히 꺼려했어요. 왜냐면 그쪽에 다 몰리면 또 저희들이 매개체가 됐다는 생각하는 거 있기 때문에. 혹여는 이제 김포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 했었으면은 김현수 장관이 와서 걸린 거 아니냐. 왜냐면 파주나 이런 쪽에 다 모든 관계자들 왔는데 장관이 또 김포에 방문하고 나서부터 19일날 방문했는데 딱 3일이나 4일쯤 후에 발병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농가에서는 저희들이 움직임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확산이 되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저희 방송도 계속됩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